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항상성의 유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르몬의 특성 그리고 뭐 혈당량 조절 등에 대해서 배웠고, 일단 항상성 유지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체온, 내가 37도 뜨거운 남자로서 어떻게 계속 37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과, 그 다음 삼투압 조절, 내 몸의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어떻게 조절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로는 138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우리들의 교재 138페이지. 자,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체온 조절이죠. 추나 더우나, 앉으나 서나 37.5도 아니구나, 36.5도. 나는 37도. 뜨거운 남자. 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데요. 먼저 저온일 때 어떻게 해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온 자극은 감각기관에 갑니다. 그죠? 감각기관에 가는데요. 주로 이제 감각기관은 이제 피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부에 전달된 그 차갑다, 춥다라는 게 대뇌도 가죠. 대뇌. 물론 요거는 이제 감각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 됐죠? 자, 대뇌에 가면은 이제 대뇌는 뭐 춥다. 이제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이 추운 가운데 이제 저절로 또 이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 중에 알아서 또 자율적으로 체온이 조절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온 조절의 중추가 어디예요? 간내 시상하부죠. 체온이든 삼투압이든 혈당량이든 항상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물론 또 감각 뉴런이 관여를 해서 간내 시상하부가 감각을 했어요. 자, 얘가 감각을 하면은 얘는 춥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고, 얘는 이제 얘 나름대로 이제 느껴요. 춥다. 그러면 체온을 올려야겠구나.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는 체온을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열 발생량 또는 열 생성량 또는 뭐 이렇게, 요거 이제 대사, 물질 대사율 뭐 이런 거죠. 대사율과 관련된 거죠. 대사 속도, 세포 호흡 속도 이런 겁니다. 세포 호흡 속도. 요거는 증가시키겠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온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올라가게끔, 그죠? 추운 곳에 막 있으니까.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돼요. 열 생성량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반면에 내가 몸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야 되죠. 열 방출량을 또는 열 발산량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바깥쪽으로 나간다. 또는 열 손실량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감소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든, 저는 좀 강의에 이제 강의 나름대로, 그죠? 제가 이제 고민하고 제가 이제 고안해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연상과 그림과 연상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만의 이제 저작권이 있죠. 제 강의에는 그림과 강의 내용 이런 것들. 하나의 또 연상 포인트로 뭐라고 또 이걸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의 이제 커다란 집이다. 우리 몸뚱이가 집이다. 라고 했을 때 추운 겨울날 집이 뭐 일단 뭐 이렇게 온도로 이제 온도 조절기 있죠, 집에? 없는 집도 있죠. 어쨌든 37도를 맞춰놨어. 집에 37도 맞춰놓으면 어떻게 살아? 한여름이네 그럼. 우리 몸이라는 집이에요. 좋습니다. 추울 때 어떻게 하죠? 추울 때 집에서 체온이 아니라 그 온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그렇죠, 보일러를 틀어. 추울 때요,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자, 보일러를 틀어. 보일러 말락, 보일러 틀자. 보일러. 자, 보일러예요, 보일러. 어쨌든 보일러 좋습니다. 보일러를 틀자.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창문은 닫자. 창문으로 열이 새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창문을 닫자.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추운 시절 겨울에 저온 자극이 와가지고 체온이 안 떨어지게 하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면 창문을 닫자고 그랬는데 이 우리 몸의 창문은 뭐죠? 창문. 우리 몸의 창문 모공인가요? 모공이란 친구들이 많은데 야 모공 닫아! 모공이 닫습니까? 열립니까? 이거 참 피부입니다. 피부. 예. 알겠죠? 예. 우리 몸의 창문은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를 수축시켜 주면 돼요. 피부 쪽. 알겠죠? 피부 쪽 수축. 자, 어떻게 수축하느냐? 자, 피부는 피부 쪽에 지나가는 혈관. 즉 피부 쪽에 이제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이죠. 자,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피부 쪽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됐죠? 네, 수축. 자, 그러니까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이 하얘지듯이 추운 곳에 있으면 얼굴도 하얘지죠. 네, 그래서 피부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입니다. 피부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서 피가 뜨끈뜨끈하거든. 그게 바깥쪽으로 열을 뺏기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 수축! 피부 쪽이야. 피부 쪽 모세혈관 수축! 그래서 창문 닫는 거야. 열 빠져나가는 거 막고. 그 다음에 잇모근이 있어요. 잇모근. 잇모근이 수축돼. 잇모근이 뭐냐? 설립자, 털모자야. 설립, 입석할 때 설립. 설입. 그 다음에 털모. 털세움근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털세움근인데 여러분들 털 좀 봐주세요. 털이 다 어디 갔지? 자, 털이 자꾸 빠지고 있네. 털갈이 하나 나 왜 이러지? 털. 맞아. 이 털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 털마다 털 밑에, 그죠? 이 털거리 있는데 자꾸 털 미안합니다. 털거려가지고 제가 좀 털합니다. 털이 여기에 잇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잇모근이라는 근육. 예. 자, 잇모근 털세움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요, 얘네들이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소름이 끼쳤다. 뭐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수축한 거야. 됐죠? 자,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넘어갈 때 얘가 잇모근인데 잇모근이 수축하니까 털이 쫙 쓴 거야. 털이 쓰면은 믿거나 말거나 여기 공기층이 형성돼서요. 예.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열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털이 굉장히 있거나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조상은 털이 엄청나게 길었다라는 사실. 이 엄청나게 긴 털들이 스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털이 많은 담요라든가 오리털 이런 것들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공기층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진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열 발산을 좀 억제하는 쪽으로 쓰임새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털세움근이 수축해서 소름이 끼쳤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열 발산,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피부 쪽을 또 뭘 수축시키느냐 하면 땀 분비를 안 되게 땀 분비되는 데 수축시켜서 땀 분비가 억제됩니다. 땀 분비 억제. 됐죠? 땀 분비 억제. 자, 이게 바로 추울 때 여러분들 열 방출량, 발산량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을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열을 만들어야겠죠. 열을 만들어야죠. 이제 일단 창문은 다 닫았어. 추운 겨울날 창문은 다 닫았으니까 이제 보일러 틀어! 열심히 이제 땔감을 때우는 거야. 땔감을 막 때우는 건데 그 땔감을 때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대사, 세포호흡이야. 즉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이라는 땔감 있죠. 이 땔감을 열심히 태우는 거야. 그럼 CO2, H2O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6대 4, 60% 대 40% 열 에너지와 ATP 이거 아시죠? 이거 세포호흡 물질대사. 자, 이 과정에서 이 세포 물질대사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이야. 됐죠? 그래서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해. 티록신 분비량이. 간내 시상 하부로부터 TRH. 자, 여기서 TRH가 나오면
누구를 자극하느냐?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해요. 갑상샘을 자극하면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서 티록신이 많아지면 세포호흡이 촉진돼서 열을 많이 만들게 된다. 알겠죠? 이때 포도당 양을 또 증가시켜야지 열심히 또 태울 수 있을 거 아니야. 포도당 양을 증가시키는 것, 즉 이 추위가 스트레스야. 추위는 스트레스. 그래서 간내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간내에서 아시다시피 자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간내에서 내분비샘 자 내분비샘 이런 경로 있는데 잘 보세요. 간내 시상 하부에서 CRH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건 몰라도 됩니다. 자, 이게 요런 구조 있죠. 간내 시상 하부 내분비샘. 이때 이 녀석은 무조건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 뇌하수체 전엽 생각해 주세요. 얘. 알겠죠? 얘는 뭐라고요? 뇌하수체 전엽. 됐죠? 자, 그럼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됐죠?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누가 나가냐면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가 나가요. ACTH. 얘가 바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부신, 겉질이 돼요. 이 부신, 겉질이 됩니다. 부신, 겉질이 되고요. 여기서 당, 질, 코르티코이드. 당코코가 나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되셨어요? 다시요. 추울 때 스트레스입니다. 추위는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예, 스트레스는 간내 시상하부가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코가 나와서 혈당량을 높여요. 포도당과 그러니까 단백질과 지방을 열심히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땔감을 만드는 거예요. 엔드 교감신경 흥분시킵니다. 무슨 신경? 교감신경 흥분시켜요. 이쪽은 이제 신경계죠. 교감신경. 자, 추워. 야, 교감신경 흥분해. 그랬더니 내분비샘 이쪽으로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 받는 그 기관이 어디예요? 부신이죠. 부신. 스트레스는 부신이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부신. 알겠습니까? 부신. 이번엔 속질. 부신 속질이에요. 이 내분비샘은. 알겠어요? 이 부신 속질에서 누가 나가냐면 바로 아에이오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나갑니다.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이 녀석도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도 혈당을 높여주게 돼요. 그래서 포도당량을 많게 해줘요. 됐죠? 포도당량 많게 해줘서 티록신 많이 나오면 열심히 태워서 열 에너지 생성해서 그쵸. 대사율이 증가하니까 대사율이 증가돼서 열 발생량, 생성량, 열 생성량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열 생성량, 열 발생량, 대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 이 열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근육에서 빠르게 일어나게 하면 돼. 근육에서 빠르게 일어나게 하면 돼. 자, 이런 것들이 근육에서 빨리 일어나면 ATP, 근육 수축하기 위해서 얘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져. 그래서 근육에 떨림이 있습니다. 뭐의 떨림? 근육의 떨림. 자, 근육 떨림. 막 오돌오돌 막 떨어. 오돌오돌 떨어. 오한이라고 그러죠. 오돌오돌. 자, 좋습니다. 추운 데서 밖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근육의 떨림이야. 여러분들 역시 현장에서 제가 설문을 해봤어요. 물어봤어. 야, 수많은 현장생들 딱 있는 데서 니들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오줌 싸본 사람, 오줌 안 싸본 사람, 오줌 안 싸본 사람.
굳이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나와서 화장실 한참 그 워터파크 같은데 무지하게 커. 화장실 갔다가 또 와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양심껏 들어라 그랬더니 없어. 수영장에서 오줌을 안 싸본 사람 없어. 다 싸봤다는 얘기야. 참. 이런 참나 이거. 그럼 뭐야? 수영장 물이 오줌물이야 뭐야? 하이 이런. 하긴 해수욕장 가서 바닷물에서 헤엄치다가 아 오줌 마려 화장실 가야지. 백사장을 막 한참 걸어서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다시 백사장 착 걸어서 해수욕장 바닷가로 또 바닷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괜찮아. 바닷물 속에서는 오줌 좀 싸도 돼. 어차피 고래는 하루에 1000리터씩 싸는데 뭐 고래가 하루에 1톤이나 1톤?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오줌을 싸나 봐. 그럼 뭐 고래가 아니, 물고기들의 오줌물이네 바닷물은. 여러분 괜찮아. 질소의 순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오줌을 싸도 되는데 수영장에서는 좀 그렇네. 여하튼 좋습니다. 여러분들 경험담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헤엄을 막 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주변을 돌아보더니 부르르 한번 떨고는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백발백중이야. 부르르 떠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아니 따끈따끈한 물, 이 비열이 큰 물이 오줌물이 내 몸 밖으로 쫙 빠져나가면 내 몸에 상당히 많은 열량이 빠져나가는 거야. 내 몸에 많은 열량이 빠져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창문 닫고 부르르 떨면서 부르르 그저 떨면서 야 시다다 이렇게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물질대사 촉진하고요. 근육이 떨리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모세혈관, 피부 쪽 모세혈관 수축시키고 잇목은 수축돼서 열 발산량을 억제시키면 됩니다. 땀 분비 억제시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이 녀석이 해주는 거예요. 누구요? 이 녀석. 간내가 그렇죠. 추우니까 교감신경 흥분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울 땐 교감 잊지 마세요. 추울 땐 교감. 추울 땐 불러주세요. 교감. 네, 좋습니다. 교감 선생님 추울 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온 조절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우리들 교재 141페이지 8번. 네, 여기 보시면은요, 어떨 때 체온이 좀 많이 올라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를요, 제가 좀 다른 그래프로 한번 변형시켜서 적용시켜 볼게요. X축 시간이라고 할까요? Y축 뭐 체온이라고 할까요? 체온 온도? 체온 온도? 좋습니다. 뭐 임의적으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시상하부가 이제 설정한 온도가 있다고 칩시다. 네, 설정점 시상하부에 설정 온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36.5도야. 36.5도. 됐죠? 그러면 시상하부가 딱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체온의 항상성이라는 개념에 맞추어서 체온이야. 이건 빨간색 체온이야. 체온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근데 어떤 요인이 작용해서 시상하부가 야, 안 되겠다. 야, 빨리 체온 좀 올리자. 그래서 설정 온도를 이렇게 높였어. 야, 뭘 이렇게 갑자기 많이 높이는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가상을 하는 거야. 가상. 한 39도? 야, 좋아. 39도씨로 설정점 올렸어요. 간내가 지금 설정 온도를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그 온도를 39도로 딱 맞춰놓은 거지. 그럼 체온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여기인데 39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지금 간내는 39도까지 딱 맞춰놓은 거야. 야, 여기까지 끌어올려. 그랬으니까 체온은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서서히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체온이 낮은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경우에 체온이 이제 끌어올리냐? 간내 시상하부를 낮춘 거야, 온도를. 간내 시상하부에다 이제 예를 들면 얼음을 얹어놓은 거야. 간내 시상하부에 얼음을 얹어놓은 거야. 간내 시상하부의 온도를 낮췄더니 얘가 아우 추워 안 되겠군 체온 올려야겠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체온을 올리는 거야. 됐어요? 막 오들오들 막 떨고. 됐어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감염. 좋아. 병원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침투했어. 그럼 간내가 이 녀석들 한번 당해봐. 딱 체온 올려. 너 체온 올리면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체온 올리는 거야. 그래서 진화 과정의 산물이죠. 체온 올렸더니 이제 바이러스 세균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올리다 버릇하니까 이제 올리는데 지금은 많이 강해졌어. 지구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이제 병원균, 세균들이 바이러스 잘 안 죽네. 어쨌든 좋습니다. 감염되니까 간내 시상부가 여기다 딱 설정 온도를 맞춰놨어. 그럼 그동안 우리는 이 체온을 여기까지 올려야 되니까 막 오들오들 떨고 어우 추워 하고 이제 이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몸에서 막 열 만들고 근육이 오한이 나고 막 소름 막 끼치고 막 모세혈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 났을 때 어우 추워 할 때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체온이 이제 설정 온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너무 이제 39도 너무 높아. 그때 다시 해열제를 먹었더니 자 설정 온도를 낮췄어. 해열제를 먹었더니 자 간내 시상하고 이제 딱 여기서 해열제를 먹었더니 설정 온도를 낮췄어요. 물론 해열제 먹는다고 해서 막 2도, 3도, 4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많이 먹을수록 막 10도 떨어지고 보통 한 1도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지금 가상이니까 자 이 정도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체온이 지금 여기인데 설정 온도 낮췄으니까 시상하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더운 거야. 몸이 더운 거야 지금. 체온이 여기고 시상하부는 여기다가 설정했으니까 굉장히 덥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지는 동안은 더울 때 나타나는 증세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더울 때 나타나는 증세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거의 반대. 이 저온 자극이 아니라 고온 자극일 때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죠? 물질 대사는 억제되고요. 물질 대사는 억제되고 그죠? 모세혈관은 이완돼서 뻘개져. 얼굴이 뻘겋게 달궈져서 화끈화끈거리면서 열을 방출시켜. 그리고 잇목은 이완되고 땀 분비는 촉진돼서 땀이 막 나. 그래서 빨리빨리 열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열을 내보내야지 체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마치 여름에 여러분들 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막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해. 얼굴 뻘개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병이 들게 돼가지고 체온이 막 올라갈 땐 오들오들 막 떨리고 이 순간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해열제 먹고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뻘개지고 이런 순간은 내가 지금 체온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X는 열은 적게 내보내고 바깥쪽으로 열은 적게 내보내는데 열은 무지하게 많이 발생시키니까 그죠? 이렇게 체온을 올릴 때 여기다가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X가 여기예요. X. 굳이 찾는다. 굳이 이제 제가 이제 맥 구간을 줬다 쳤을 때 여기라고 하면은 이 Z 같은 경우는 뭐야? 밖으로 많이 열을 내보내요. 밖으로 많이 열을 내보내고 열은 적게 발생시켜요. 물질 대사는 그치 보일러는 끄고 열을 많이 내보내니까 시원하게 이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거하고 이거를 자료를 2개 준다 가정하에 자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체온이 올라갈 터이고 얘는 가장 적게 오히려 체온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Z가 제일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들 요새 142페이지 9번 들어갑니다. 9번 보시면 이것도 체온 변화. 체온 변화인데 잇목은이 수축했네요. 잇목은이 릴렉스 하다가 텐션 스틱 했더니 빠딱 누가 교감신경이 이렇게 만든 거야.
또한 교감신경이 이 혈관을 수축 그때 얇아졌죠. 그렇죠? 두꺼웠던 게 만큼 두꺼웠던 게 이렇게 얇아졌어. 역시 교감신경. 추워진 거예요. 추워진 거. 기억. 열의 발산량은 A일 때보다 B일 때가 많다. 아니죠. A가 좀 많죠. 여기 따끈따끈한 피가 지나가면서. 이때는 줄어들죠. 열 발산량이 줄어들게 되죠. 다 이거 열 발산량 억제시키기 위한, 열 방출량을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기억 틀렸고 니은. 그쵸. 체온 떨어지면 이렇게 소름 끼쳐가지고 체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열 방출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교감신경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교재 142페이지 10번. 자, 이 과정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바로 그냥 딱딱딱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냐? 저온자극 피부에서 이제 감각 뉴런 통해서 간내 시성 하부 오면은 여기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킨 건 교감신경 흥분시키니까 수축돼가지고 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방출되는 양을 줄이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 요거 부신 속질로는 무조건 요거 부신 속질이죠. 겉질은 호르몬인데 뇌하체 전엽을 거쳐서 오는 건데 속질은 다이렉트로 교감이야.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다이렉트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에이오 즉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물질에서 촉진을 시키게 되면은 이건 열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따라서 기억 A와 B는 모두 교감신경에 의한 조절 과정이다. 맞죠? 니은 A와 C는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얘하고요 기량. 오늘은 연기도 잘 안 된다. 연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자, 아무런 뭐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 아니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야지 뭘 어떻게 기량작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작용 또는 협동작용 뭐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협응작용, 협동작용, 비슷한 작용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건 틀렸고요. 디귿 가는 열 발생량 증가 아니죠. 방출입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자,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교재 이제 다시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삼투압 조절 얘기를 하는데 139페이지 기출문제 다시 보기 좀 보세요. 기출문제 다시 보기 139페이지. 자, 이제 남은 게 삼투압 조절입니다. 139페이지. 자, 삼투압 조절.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3점짜리 문제들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 되겠네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좀 약하시거나 암기된 게 좀 부족하시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헷갈린다. 이건지 저건지 막 그러면 제 2014년 작년 수능 개념 이 부분 항상성 부분을 반드시 보고 오시라고. 개념은 끝까지 수능 끝까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개념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개념 약하면 틀리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참 이런 걸 틀리다니 개념 부족해서 그런 건데 뭐. 자, 삼투압 조절 들어갑니다. 삼투압 우리 몸의 농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일정해야 돼. 소금물은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이 맛을 보면은 생리식염수 맛이네요. 70%의 물, 어바웃 70% 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투압이 높아졌습니다. 언제 삼투압이 높아지느냐 하면 짜게 먹었을 때, 뭐 소금을 한 숟가락 먹는다든가, 운동 많이 해서 땀 많이 흘렸을 때. 여러분들 땀하고 체액하고 누가 더 짜냐 물으면은요, 땀이 더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더 농도 높을까 그러면 땀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참 땀이 머리에서 이제 주로 송골송골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을 보는 거는 거기서 주르륵 흘러가지고 물은 다 증발돼가지고 쫄아붙은 거. 진짜 짜네. 이러니까 짜다고 느끼죠. 송글송글 땀이 바로 날 때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친구들 머리에서 땀이 나네? 먹어보면 싱겁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땀이 나는 순간 드시면 싱겁습니다. 즉 땀은 우리 몸보다 싱거워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 라는 얘기는 물을 많이 잃게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금도 나가긴 합니다만 소금보다 물을 더 많이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삼투압이 올라간다. 그럴 때 누가 또 이 삼투압을 느껴? 아, 참, 나 간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짜잖아. 누구야 이거 음식 이렇게 한 거? 아, 참, 사람 몸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야, 너 나가.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너 나가 하면서 내보내죠. 간내 시상하부에서 내보내는 게 있지요. 네, 여기 독립되어 있는 건 뇌하수체 전엽이지만 이렇게 부속되어 있는 건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뇌하수체 후엽.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간내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누구냐? ADH.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안티는 항. 다이는 이탈시키는 거. 유레아는 뉴. 거기서 온 거죠. 오줌 뉴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그래. 항이뇨 호르몬. 자, 이뇨는 뭐냐? 이뇨 오줌을 이탈시키는 거. 즉 오줌 싹이다. 오줌 싹이. 이별하는 거네. 오줌과 이별하는 거. 이뇨야, 이뇨. 자, 화장실 가서 나 오줌과 이별하고 올게. 이뇨야, 이뇨. 나 이뇨하고 올게. 오줌 싸기. 항은 뭐야? 오줌 안 싸기. 좋아.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 안 싸기 호르몬입니다. 오줌 안 싸기 호르몬의 정의를 이용하셔가지고 얘가 그쵸? 콩팥에 가서 오줌 안 싸게 만들어. 즉 기능이 뭐냐? 오줌 안 싸려면 우리 몸으로 수분을 재흡수해야 돼. 자, 우리 몸으로 이제 수분을 이제 재흡수하다 보니까 우리 몸으로 수분을 콩팥이라는 표적기관에 가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가는 오줌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외부에 여긴 외부. 그래서 오줌량이 감소합니다. ADH가 많이 나오게 되면 짜게 먹으니까 ADH가 많이 나와. ADH. 그럼 수분 재흡수가 많아져. 수분 재흡수량이 많아지니까 우리 외부로 나가는 오줌량은 줄어들어. 오줌에 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소량의 진한 오줌. 소량의 진한 오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서 내 몸에 내부에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면 내 몸에 물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삼투압은 즉 내 몸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죠. 높았는데 감소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혈관이 빵빵해지니까 혈압은 올라가게 돼요. 아, 이런 효과도 있어요. 됐어요? 네, 삼투압 내려가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연구해 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연구해 보면 이렇게 되죠. X축은 ADH, Y축은 삼투압. 이러면 ADH량이 많아질수록 알죠? 그래프는 X축에 따라서 Y축이 변하는 거니까 ADH가 많아지면 수분 접수량이 증가하니까 내 몸의 삼투압은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겠죠. 내 몸의 농도는 낮아진다. 이번에 삼투압에 따라서 ADH량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삼투압이 높아지면 내 몸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물을 많이 재흡수해야겠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ADH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ADH에 따라서 혈압 또는 혈액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 내 몸에 ADH량이 많아지니까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니까 내 몸에 물이 많아져서 혈압량 증가하는 경향성을 갖겠네요. 그죠? 네. 또는 혈압이나 혈액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ADH는 어떻게 될까? 혈압이나 혈액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즉 내 몸에 물이 많으니까 물 재흡수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경향성을 보이겠네요. 아시겠죠? 이 내용을 요 본질이고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형식을.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제 139페이지 2013년도 대수능. 자,
뭐 제가 뭐 없는 거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수능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수능 전에 여러분들 그 제가 상당히 강조했던 그대로 그래프 그대로 출제가 돼가지고 저도 놀랐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잘 보세요. 오줌의 삼투압이니까 오줌 양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그래프 이렇게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줌의 농도예요. 오줌의 농도. 삼투압이 농도죠. 혈장 농도는 일정하죠. 거의. 그죠? 물을 섭취하니까 약간 묽어졌는데 다시 원위치 됐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줌의 농도가 상당히 묽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을 먹었더니 오줌의 농도가 상당히 묽어졌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다량의 물이 오줌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줌 양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줌 양.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못 찾으면 문제 어렵게 풉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보세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인데요. 자, 혈장 삼투압 농도가 내 몸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증가하는 호르몬이 있네. 얘는 삼투압 조절 호르몬이네. 그럼 우리 몸에서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은 ADH야. 이거야.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 몸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수분 재흡수하는 그런 호르몬이야. ADH죠. ADH.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보기 어때요? 시상하고는 X의 분비를 조절하죠. 그쵸? 예.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내 오줌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소량이 찌른 오줌 나오지? 아, 내가 좀 짰나 보구나. 간내 시상하고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다량의 묽은 오줌이 많이 나와? 아, 내가 좀 싱거울 뻔했구나. 물 많이 먹었구나, 내가. 그래서 간내 시상하고가 알아서 이렇게 다량의 묽은 오줌 내보내준 거죠. 예. ADH 조절 중추. 예에서 분비되는 곳은 뇌하수체 후엽이고 조절은 간내 시상 하부가 해주는 거죠. 기억바꾸니은 피곤일 때 땀을 많이 흘리면 혈중 액수 농도는 감소한다. 자, 일단 삼투압이 이렇게 되는데 땀을 많이 흘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도 삼투압이 더 높아지게 돼요. 내 몸의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수분을 재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X가 분비되게 되겠죠.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건 틀렸어. 땀을 흘리게 되면 삼투압이 올라가서 더 많이 ADH가 나와서 수분 재흡수해야 된다. 이거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그렇죠. 이 그래프를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능 봤던 친구들은 아주 가볍게 쉽게 맞췄죠. 그죠? 물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내보내줘야 돼요. 내 몸에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잉여된 물을 내보내줘야 되니까 묽은 오줌을 다량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즉 오줌 농도는 묽고 낮아지니까 묽은 거 다량, 묽은 거 다량 됐습니까? 요건 농도 오줌량이니까 묽은 거 다량 됐죠? 묽은 오줌 다량. 오케이. 그러면 삼투압 관련된 문제 좀 볼까요? 11번 볼게요. 우리들 이제 142페이지 11번. 자, 11번을 보시면 이거는 뭐 기본적인 개념 문제죠. 지금 배운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정상보다 높아요, 여러분들. 좀 짜졌어요. 짜게 먹었더니 간내 시사 먹어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짜구나. 안 되겠다. 싱겁게 얘기했군. 자, 너 나가. 네, 알겠습니다. ADH야. 나가자. 콩팥, 너 빨리 뭐해? 너 수분 접수해? 네, 알겠습니다. 성대가 고상이구나. 고생이야.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 주니까 결과는 뻔하죠. 1번 분비 장소는 ADH 분비 장소는 뇌하수체 후엽이 되고요. 2번 ADH가 되고요. 항인효 호르몬. 3번 표적 기관은 콩팥이 되고요. 4번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ADH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5번 그쵸,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니까 얘가 수분 재흡수해서 내 몸으로 수분 재흡수하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오줌으로 나가는 양은 줄어들게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로는 현재 3점짜리 수능입니다.
여러분들 142페이지 12번은 쉽게 풀 수 있는데 12번은 이거 하나만 참고해 주세요. 12번. 자율신경에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예를 들면 화났거나 싸움하거나 또는 or 운동하거나. 자, 이럴 때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 내장 쪽으로는 혈액이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소화기관은 억제입니다. 이럴 때. 교감신경 흥분하면요. 교감신경 흥분하면 소화기관은 억제예요. 그러니까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소화기관에. 그러니까 콩팥이나 소화기관은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기억해 두세요. 아니면 메모하세요. 빨리. 바트그러나 골격근.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싸움할 땐 골격근. 이 골격근으로 엄청난 혈액들이 모여야 되니까 다리 근육. 다리는 또 도망갈 때, 운동할 때. 야, 도망가자! 할 때 다리 근육, 그다음에 팔 근육으로 싸울 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때는 혈류량이 모입니다. 그래서요, 자, 운동시. 이거 보통 이제 운동시로 나올 수 있죠. 운동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혈류량이 증가하는 쪽과 감소하는 쪽이 있어요. 증가하는 쪽은 근육, 골격근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피부, 열을 방출시키기 위한 거예요. 운동을 막 하면은, 그죠? 심장, 또 심장 박동 촉진되고, 그죠? 등등. 빠뜨거나 감소되는 감소. 소화기관, 내장이죠, 내장, 소화기관. 그 다음에 콩팥, 오줌 생성량 줄어들죠.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43페이지 1번 들어갑니다. 자, 이거 음성 피드백이죠. 음성 피드백. 티록신이 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간이나 근육 가서 이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요. 물질 대사 촉진시켜가지고 열을 많이 만들고 에너지 생산, ATP도 많이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녀석이 너무 많아지면 얘한테 가서 나오지 마! 그러면서 얘를 감소시켜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얘가 줄어들면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인 티록신도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억제를 못하니까 다시 얘가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얘도 다시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다시 가서 나오지 마! 해가지고 다시 억제해요. 억제하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되먹임이 돼요. 근데 억제하는 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먹임한다. 이것을 네거티브 피드백, 즉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기억,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경우. 티록신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돼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티록신 분비량이 그쵸? A 아니면 C죠. A 아니면 C인데 얘가 적어지면 티록신이 적게 분비되면 얘는 많아지겠죠. 그렇죠? 얘가 적게 분비되면 얘는 많아지죠. 그러니까 TSH는 많은 쪽, 그렇죠? A가 되는 거죠. 기억 맞고. 얘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이 정상보다 과다 분비되는 경우. 얘가 또 과다 분비돼요? 그럼 얘는 억제되겠죠. 그러니까 티록신이 많은 쪽은 B 아니면 D인데 얘는 적어져야 되니까 TSH는 적은 거니까 D가 돼야겠네요. D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디귿, 뇌하체 이상이 생겨서 TS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거. 얘가 이상이 있어도 얘가 적게 분비되면 얘도 적게 분비되는 거죠. 둘 다 적게 분비되니까 C가 되는 거죠. 다음. 자, 2번은 뭐냐? 2번은 아무래도 혈당량이 높아지게 하는 거는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거고 혈당량이 많이 높아지지 않은 건 그렇죠. 지방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자, 그럼 혈당량 변화의 폭은 아무래도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 섞인 걸 먹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몸에 혈당량 변화 폭이 커져가지고 인슐린 분비에 대한 부담이 커져요. 그거 작용하는 간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흰쌀밥이라든가 뭐 흰빵 이것들을 다량 섭취하면은 좀 곤란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참 해야 될 때니까 양질의 탄수화물은 많이 섭취하는 게 좋긴 합니다. 자, 혈당량 변화폭은요. 뭐 기억 이건 자료 해석하면 알 수 있는 거고. 니은 4시간 동안 분비되는 호르몬 X의 양은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아질 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A일 때 더 많이 분비되겠죠. 당연히 뭐 호르몬 X는 포당을 그렇죠. 줄이는 거니까 혈당 낮추기 하는 인슐린이고 얘는 반대죠. 그러니까 이자에서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인슐린, 얘는 글루카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자 땡그라미 치시고 이자 땡그라미 치시고. 자, 디귿 호르몬 Y는 이자
요거는 글루카곤이니까 알파 세포. 이건 인슐린이니까 베타 세포.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풀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농도가 다른 포당을 넣었는데 점점 농도가 높아지니까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A가 바로 농도가 높을 때 증가한다? 아, 그럼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A는 인슐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혈당이 낮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B는 혈당이 낮을수록 많이 나온다? 아, 혈당을 높여주는 놈이겠구나. 그래서 B는 글루카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쉽죠? 4번도 쉽고, 그러면은 5번을 좀 봐주겠습니다. 5번. 5번은 그냥 설정점이다 뭐다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자료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주변 온도에 따라서 대사율이 변온동물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변온동물, 즉 뱀이나 개구리 이런 애들은요,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은 지네들도 몸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효소가 작용해서 물질 대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따뜻할 때 활동합니다. ATP 만들면서. 추우면 움직이지도 않아. 겨울잠 자고. 이게 변온동물인데, 그러나 정온동물은 이렇게 돼요. 정온동물. 우리 인간과 같은 정온동물은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대사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대사를 안 하죠. 자, 주변 온도가 높아서 너무 덥다 그러면 대사 안 하. 그러니까 낮아지면, 그죠? 추워지면, 주변 온도가 추워져서 대사율이 점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야. 추워지면. 근데 굉장히 높아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굉장히 높아지면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건 뭐냐? 굉장히 더워. 굉장히 더운데 왜 대사율이 증가하죠? 그렇죠. 땀을 분비하는데 땀 분비해서 열을 방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에너지를 써요. 땀 분비를 할 때 좀 에너지를 좀 소모해.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 데다가 땀을까지 분비하면서 에너지를 써. 물질 대사도 적은데 물질 대사도 굉장히 적게 해가지고 에너지도 적게 나오는데 땀까지 분비하는데 써버리면 사람은 완전히 축축 늘어지게 되는 거지. 쓸 게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자, 지금 이 그래프, 그죠? 요걸 살짝 이해하고 있다면 요게 좀 이해가 갑니다. 즉 시상하부가 더워지면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떼놓고 볼게요. 더워지면, 자, 요거만 볼게요. 시상하부가 설정점 이상으로 더워지게 되면 땀을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땀으로 열을 식힌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설정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설정점 이상으로 시상하부가 더워지면 땀으로 열을 식힌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건 자료 해석으로 생각하시면 돼. 피부의 온도가 좀 낮을 땐 설정점이 좀 높아. 여기까지는 땀을 안 낸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이상 되면 피부가 29도실 땐, 피부 온도가 29도실 땐 요 설정점 이상이 됐을 때 땀을 내서 빨리빨리 몸을 식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 즉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 게 바로 땀 분비량하고 비례하는 거야. 땀을 분비하니까 그게 증발되면서 열을 식힐 거 아니야. 몸 밖으로 빨리빨리 열을 내보내니까. 반면에 이거는 이제 시상하부가 이제 온도가 낮아져요. 추워지는 거야. 이쪽으로 하면 추워지는 거야. 추워지면 어떻게 돼? 열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피부 온도가 22도인데 설정점 여기다 딱 설정해놨어. 이 온도에다. 그럼 이거보다 주변 온도가, 시상하부 온도가 이거보다 낮아지면 추워 뭐해? 그럼 열을 생성하는 거야. 이렇게 열 생성하는 거야. 떨림 아시죠? 근육 떨림으로 열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하나씩만 빼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상하부가 설정한 온도보다 높아지게 돼버리면, 시상하부가 딱 요 정도까지 설정해놨는데 그거보다 높아지면 야, 안 되겠다. 너 체온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빨리 땀을 흘려가지고 열을 방출시켜라. 이런 뜻이야. 이 그래프는. 그러나 이거는 시상하부가 최하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요건 요 이상으로 올라가면 땀 흘리겠다는 얘기고, 요 이상으로 올라가면 땀 흘리겠다는 얘기고, 요건 요 이하로 내려가면 보일러를 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설정점보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야. 근육으로 떨려가지고. 이런 겁니다. 아시죠?
내용은 이렇고요. 대신 여기 있는 거는요. 이제 자료 분석. 예, 자료 분석이죠. 피부 온도가 31도에서 30도로 변하면 자, 피부 온도가 31도에서 30도로 변하면 설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30도에서 31도로 변하면 31도에서 30도죠. 31도에서 30도로 변하면 설정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31에서 30도 설정 온도 올라가죠. 31에서 30 올라가죠. 됐죠? 네. 그다음에 이은 시상압 온도가 37.2일 때 피부 온도가 29도에서 31도로 상승하면 자, 시상압 온도가 37.2 여기입니다. 됐죠? 여기일 때. 오케이? 이일 때 피부 온도가 29도에서 31도로 상승하면 29도에서 31도로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29도에서 31도로 상승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7.2도씨일 때 자, 피부 온도가요. 29도일 때는 여기 제로야. 땀을 분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최소한 여기 이하에서는 땀 분비가 안 일어나. 이 온도 이하에서는 땀 분비 안 일어나. 이 온도 이상일 때 더우니까 이때 땀 분비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피부 온도가 29도일 때. 맞다 그러나 31도일 땐 이 온도 이상에서는 땀 흘린다는 얘기야. 따라서 37.2는 31도의 설정 온도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땀을 이만큼 흘린다는 얘기야. 이만큼 흘린다는 얘기고 31도일 땐 29도는 자기의 설정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땀을 안 흘린다는 얘기야. 따라서 29도에서 31도로 상승하게 되면 땀 분비량은 그렇죠. 29도는 땀이 안 흐르다가 29도는 안 나다가 땀이 31도가 되면 이만큼 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료 분석이죠. 그다음에 디귿 피부 온도가 30도실 때 골격근의 떨림은 골격근이니까 오른쪽 그래프 열 발생이죠. 이건 열 발생, 이건 열 발산. 골격근 떨림은 시상압 온도가 37도실 때보다 36.6도. 자, 요거죠.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는 골격근이 많이 안 떨려. 시상호가. 근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아우 추워. 이거보다 떨어지면 아우 추워. 그러면서 이만큼의 골격근 떨림으로 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설정점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열을 이만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체온의 항상성과 관련돼서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정점보다 높아지면 낮추려고 그러고 낮아지면 다시 높이려고 그러고 다시 높아지면 낮추려고 그러고 땀을 내서 식혀가지고 몸을 식혀가지고 낮추려고 그러고 낮아지면 다시 열을 발생시켜서 높이려고 하는 이 항상성의 이 기특함. 알겠죠? 좋습니다. 자, 자료 해석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 어떤 동물의 시상압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시상압 온도를 낮추면 어때요? 얘가 아우 추워. 추우니까 물질대사 빨리 많이 해요. 물질대사 증가하죠. 여기서 물질대사 세포 막 증가하니까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니까. 다시 시상압 온도 높였어. 야 더워. 그만해. 물질대사가 세포호흡이 쭉 떨어져. 세포호흡 안 해. 물질대사 안 해. 보일러 끈 거야. 그럼 체온은 떨어지게 돼 있죠. 구간 1에서 물질대사에 의한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여기는요 물질대사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열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니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은 아무래도 물질대사가 즉 체온을 올리는 이쪽에 티록신 분비량이 많겠죠. 그죠? 아우 추워. 얘가 이제 시상압 온도를 낮췄더니 아우 추워. 너 나가. 그래서 이제 뭐 TRH 내보내서 뇌하수 전압에서 TSH 나가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가서 물질대사 세포 촉진해서 열 만드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많습니다. T1일 때가 더 많아요. 디귿 맞죠? 시상하부가 여러분들이 의식 안 해도 알아서 체온 조절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다음에 7번 두 환자인데요. 밑줄 쫙 각각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환자와 콩팥이 ADH 반응하지 않는 환자. 아니 그러면 ADH 반응 안 하면 평상시나 ADH 넣어줬거나 묵묵부답인 녀석. 이 녀석이네. 이 녀석이 A가 바로 콩팥이 묵묵부답인 거야. 이거 넣어줘도 묵묵부답인 거야. 그죠? 네, 따라서 콩팥이 ADH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A고요. 정상보다 적게 분비하기 때문에 ADH를 좀 투여했더니 그쵸? 오줌 생성량이 줄었다. 즉 수분 제흡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알겠죠? 그러니까 B는요. B는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거야. ADH가 적게 분비되니까 오줌이 많이 나갔어. 근데 ADH를 투여했더니 그렇지. 수분제 흡수해가지고 오줌량이 줄어든 거야. 자, 기억 뭐 틀렸죠? 니은 ADH 투여 시 체내 수분량이 평상시보다 증가한다. 그렇죠. 오줌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수분 재흡수해서 수분량이 좀 많아졌겠죠. 디귿 정상인에게 ADH를 투여하면 정상인에게 평상시에 이만큼 오줌이 나가다가 ADH 투여했더니 오줌량이 더 줄어들었어. 그럼 물을 더 흡수한 거니까 내 몸에 물이 많아졌으니까 농도가 묽어졌겠죠. 감소해야겠죠. 삼투압이. 라스트 8번. 자, 이 그래프는 제가 개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나오죠. 딱 보시면 나오죠. 이걸로 저 그래프를 인수분해하면 돼. 인수분해. 자, 그래서 자 8번의 그래프가 동맥혈압인 거는 요거죠. ADH에 따른 동맥혈압에 따른 거니까 요거고요. 그렇죠? 요 그래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니까 요겁니다. 요 두 개로 인수분해가 돼요. 기억. 동맥혈압이 감소하면 이거죠. 동맥혈압이 감소하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ADH 분비량이 증가해요. 혈압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물 재흡수 많이 해야 되니까 ADH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기억 틀렸고요. 그러니까 항상성 생각해. 항상성. 내 몸에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물을 재흡수 많이 해야겠구나. 땀을 많이 흘리면 요거죠.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삼투압이 증가해서 내 몸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돼. 됐죠? 그래서 ADH 분비가 증가한다. 맞군. 오줌의 생성량은? 자, 오줌의 생성량은 당연히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ADH가 많이 나오면 수분 재흡수가 많이 되니까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게 되죠. C2가 더 줄어들게 되죠. 그죠? C2일 때 줄어들어야 되니까 틀렸네. 자, 이렇게 해서 호르몬과 항상성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4단원 중 3단원, 3단원의 마지막 내용 방어작용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